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간밤에는 다시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던 이 뉴욕 3대 증시 모두 지난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단기 급등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지난 13일에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요. 물가 둔화 신호에 시장이 좀 과잉 반응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 금리 인상 중단은 가깝지 않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국면이 곧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들떴던 시장에게 들뜨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좀 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죠. 네, 이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7.35% 나스닥이 오르는 등 급등을 보이기도 하다가 연준 인사의 말에는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시장이 악재나 또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경고성 메시지 이후 바로 다음 날이죠.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시장이 기다리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날 브레이너드 부의장은요,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 메시지였지만 시장은 이런 신호보다 악재가 될 수 있는 신호에 더 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잘 비교를 해주셨지만 시장의 반응이 유독 이런 악재나 부정적인 이슈에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증시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이 단순하지 않고요. 이 CPI 외에도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이 한층 더 무섭게 시장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중단하면서 시장에는 이 경기 침체 본격화가 체감되고 있는데요. 메타가 지난주에 전체 직원의 13%를 해고했고요.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도 동일하게 전체 13%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에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아마존마저도 이번 주부터 10,000명을 해고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고용 냉각을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기 침체 시그널인데요. 이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도요. 내년에 침체 위험이 굉장히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고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워낙 리스크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메시지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 중이고요. 예. 코로나 역시도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또 미국의 경우는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FTX 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다만 시티그룹에서는 FTX 파산의 여파가 다른 자산 시장까지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증시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 점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도 사실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 FTX 사태까지는 좀 시장에 큰 여파는 없어야 할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월가의 증시 전망은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당연히 더 필요하겠죠. 이 CPI 하나만으로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픽텟 애셋 매니지먼트는요. 시장이 CPI 지표 하나를 근거로 해서 연준이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좀 지나친 기대겠다. 이후에 실망할까 봐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이제는 실물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이 금리 상승의 부작용, 이 부담감을 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뭐 금리 상승의 부작용이나 실물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자 이런 조언들이 사실은 기업들 상황을 좀 주시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기업 주가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우려감이 커지면서 자연히 월가에서도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325에서 275로 하향을 했고요. JP 모간 역시도 인텔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무려 2단계나 낮췄습니다. 시트그룹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결국 아직은 미국 증시의 약세장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모간 스탠리도요,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S&P 500이 내년 초에 신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라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말 랠리 기대감 속에서 증시가 깜짝 반등했지만요. 악재에는 속절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변수에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타날지 경계하는 줄타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TSMC를 41억 달러 규모 반도체주를 삼았다는 소식까지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너무 낙관적인 희망도 또 너무 비관적인 낙담도 금물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재 기자였습니다.